예, 아주 위험한 유튜브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평가라기보다도 평가할 가치는 없는데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팩맨 TV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뭐 속 시원하게 자빨 까는 남자 이렇게 부제를 붙여놓고 또 뭐 문재인이 뭐 망하는 그럴 할까인가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하여튼 잔머리를 잘 굴려요. 그러고 군중 심리에 올라타서 어디 구라쟁이고, 그리고 상황이 바뀌니까 기어 나온 기회자가 우리 사회에 많거든요. 그래 지금 한나라당이 추구했다가 그동안 다 숨어 있다가 이 정부가 지지도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보수나 한나라당 쪽에 저희 쪽에 지지도가 회복되니까 이제 기어 나오는 인간들이 많거든요. 정치인들 비롯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거리를 무기로 악용하는 그런 위험한 장난질과 권력을 탈취하는 그런 종류예요.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괜히 감정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자면 거리로 무기로 뭘 그리냐면 이 사람은 해외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도 그런 사람 몇 명 있고요. 저쪽 보수당 하나 쪽도 있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노골적 어떤 비난을 해요.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유튜버 중에서도 이재명 지지자인 경우 아닌 경우 나뉘어지는데 이재명 지지자들은 한국에 살고 있는 유튜버들은 망설이는 말들을 그 사람들 막 해요. 바로 현 대통령을 바로 비판해버리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거는 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엄연히 그거 어떤 가능성 폭력의 가능성에서 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럴 때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선명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저 사람 개개인으로 볼 때는 그게 어떤 무기가 돼가 자기 권력 행사가 되는 거예요. 또 돈벌이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해외에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뭐, 국내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내가 정황을 봐가지고는 어떤, 대체로 해외에 있는 경우 저렇게, 국내에서 노골적으로, 예를 들면 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최상층 교수 정도, 거의 그야말로 자기 순수성, 자기 철학이 분명해가지고, 이것저것 타협하지 않는 이런 분, 최상층 교수 정도지, 딴 사람들 다 눈치를 봐가면서 비판해요. 근데 이 친구도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그거 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현 그거 민주당을 비난하나 해요. 이 친구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난질하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자기 개인 권력을 탈취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하는 방식 보면 상당히 어떤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가끔 보면 어떤 전문성이 있는 조금 어떤 그런 어떤 용어도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있는데 차포 다 띄고 얘기를 해버려요. 딱 자기한테 필요한 그런 단어만 선택해가지고 샥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생각할 기회를 안 주고 샥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게 단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의 보수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종 이 사람은 나치 독일의 그 선전상 괴벨스와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괴벨스 보셔요. 괴벨스가 보셔요. 대중은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개멜스 얘기가 그죠? 때때로 때때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친구다. 실제보다 과장하여 적을 선전하면서도 이길 수 있다는 라는 희망도 함께 불어 넣어주면 대중은 모두 납득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게 진실이 아니어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누가 주장하면 그게 의심을 하다가
사실인가 하고 이렇게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게 그 인간이거든요. 그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계속 반복에 대한 어떤 그 학습이 되는 그런 어떤 원리인데, 이제 그 괴벨스는 저런 것들을 이용한 거죠. 군중 심리를. 더군다나 뭐 독일 그 당시의 사정은 또 그런 게 있었죠. 독일 그 국민들의 아주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치가 등장해가지고 막 포퓰리즘을 가지고 경제도 조금 살려줬고 사실은요. 그런 어떤 독일의 1차 대전 이후의 어려움 어떤 국민들이 또 그 당시에도 국민들 의식이 많이 낮았겠죠. 독일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 수준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 의식은 사실 낮은 상태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지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에서 객관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의식 수준이 먹혀드는 데다가 시민 의식이 아주 뛰어나면 우수하면 그렇게 저렇게 개별수식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안 먹혀들거든요. 사물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그러니까 반대의 어떤 효과적으로 구조적으로 구성적으로 사람들이 분석해서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안 먹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먹게 들어간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이런 데서 진영 논리를 탁 하는 거예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그게 먹게 되니까. 우리도 앞으로 뭐 50년, 60년 지나면 막 빠르면 30년 지나면 이제 그렇게 안 먹게 되겠죠. 아직은 먹게 들어요. 그러기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매몰된 기존의 상태를 악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구렁텅이를 다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러고 자 한번 보죠. 그리고 이 친구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자 보죠. 말을 아주 이 친구는 좀 약간 빠르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것저것 얘기를 안 하고 자기 할 얘기를. 그러니까 듣는 시청자들이 어떤 저기 옳은지 그런지를 생각할 기회를 안 줘버려요. 그리고 적절한 문자를 선택해가지고 짧게 탁 치고 나가 버려 이런 식이에요. 이 소리가 안 나노? 잠깐만, 이 소리가 안 나지? 안녕하세요. 좌파 씹는 남자 팩맨입니다. 어제 김경수 지지자들의 대법원 앞 시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영상을 또 하나 올렸었죠. 김경수가 무죄라는 저 개똥 같은 소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론은 뭐 어이가 없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어쩌다가 GDP 3만 달러의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 꼴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사법부가 권력의 개가 돼서 이 우리나라의 법치를 자, 이 사람은 그 김경수 그런데 김경수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그러는데 형사소송법의 어떤 이치로 보면 무죄가 나기 맞습니다. 맞고 그러고 유죄를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하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정면을 반해요. 뭐 현실이 법대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법 취지로 못 맞아요. 그래서 헛소리 하는 거죠, 양반을. 법도 모르면서. 그리고 대한민국 3만 달러도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동영상을 어떤, 유효하게 만들어 3만 불이 무슨 의미 있습니까? 국민들, 개개인에게는 3만 불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국가 재정하고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부자들의 어떤 그것들이, 차지해서 3만 불 되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입장을 냈냐고요. 저는 대한민국 법치 붕괴의 시발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보거든요. 완전 뭐 아작이 난 거죠. 뭐 문재인이 입만 열었다 하면 뭐 촛불 그 촛불 때문에 시작된 이 탄핵이요.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얼마나 여러분들 탄핵 소추안 한번 읽어보셨나요? 다들 바쁘셔서 못 읽어보셨죠? 뭐 많은 분들이 하면 뭐 법률 용어 막 잔뜩 들어가 있고 막 근거 전부 다 기사죠. 여기 증거 하나라도 있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이게 2016년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관련 근거 자료예요. 여기 증거 있나요? 물증 있어요? 이걸 국회에서 만들었다니까요. 여기에다가 온갖 헌법 다 갖다 붙여가지고 박 대통령이 무슨 헌법에 반하는 축제했다. 국정원한테 특활비 받았고 공천에 개입해서 대의민주주의 훼손했다. 세월호 때 애들 못 구했다. 이걸로 지금 박 대통령 실형 30년 받고 벌금 1,500억 받았어요. 박 대통령이 한 게 뭐 있어요 여기서? 세월호 때 애들 못 구했다고? 그게 탄핵 소추안에 들어가야 돼? 그럼 문재인은 뭐야 지금? 문재인은 왜 탄핵 안 당해? 애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 죽었는데. 또 웃긴 건 추징금이 아니라 벌금이에요.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부정축제를 했으니까 추징금을 받았죠. 그런데 박 대통령은 조사해보니 뭐 나온 게 있어야지, 뭐 털어낼 게 있어야죠. 집 팔아서 변호사 비용 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뭐 하는 곳인가요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법이나 고위공직자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고 명확한 증거를 갖고 법원에 판결. 자, 이 아버는 물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법도 모르면서 이렇게 씨부리고 앉았어요. 법이란 것은요, 대부분 이런 그야말로 단순한 재판 외에는 특히 정치적인 사건, 정치인의 사건 이런 것들은 다 간접 증거가 모여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법을 해석해가지고 유죄 무죄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직접 물증이 없다 이런 얘기고. 대통령이 그거 근무 시간에 출근도 안 하고 그 집에 앉아가지고 뭐 관저인가 뭐 그런 것도 다 문제가 된 것이에요. 탄핵을 할 때는 형사재판 같이 명백한 증거 유죄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적절하게 했는지 그걸 따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법도 모르면서 저렇게 막 씨부레 돼가지고 넘어가면 전부 다 여기 조회수가 6만 얼마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다음에 또 보죠. 한번 또 얘기하네요. 여기 또 보세요. 헌법재판소법 32조 공공단체 기관 고위 공직자가 뭐 있던데. 한동훈이나 노태우니까 범죄 3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자, 이 무슨 얘기하려면 이 사람이요. 보자. 가만히 있어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걸 갖고 헌재에서 판결하는 게 올바른 법치 아니에요. 뭐 내 말이 틀려? 이 사람의 죄를 지었으면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잠깐만요. 이거 다른 게 있던데 그거 잠깐만요. 이 얘기를 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청구 그 심판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소송이나 이런 거 진행 중일 때는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자, 두 가지예요. 정지해야 된다, 이거 정지할 수 있다 그래요. 설령 해야 된다 할지라도 법에서는 그거는 훈시기종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이 안 할 것이는 그거 자유재량으로 판단하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래서 정지해야 되는 것 같이 필요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형사재판은 그게 오랜 세월이 걸려요.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걸릴지도 몰라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 기다리란 말이에요? 국가의 어떤 그거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자리의 에 대한 판단 결정을 그렇게 미루라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 지금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이런 결국은. 또 안 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죄를 지었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갖고 올라오란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고. 기사, K스포츠 재단 관련 기사. 여러분들 지금 황당하시죠? 우리나라 법칙 수준이 이거예요. 그 많이 배웠던 그 서울대 나온 새끼들이 만든 법치가 지금 이 수준인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신문 기사로 지금 3만 달러 대한민국 대통령 끌어내린 거예요. 여기 증거가 어딨어? 물증이 갔나요? 이걸 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법률 용어에도 없는 포스코, 롯데 전부 다 무난하게 빨았던 태블릿 PC 3년 동안 아직 드린 대로. 그래서 칼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나 강화문 한복판에 나가서 시위했어. 내가 죽으면 판이 바뀔 텐데 그게 뭐가 아쉬워? 인생 얼마나 산다고. 네가 대통령을 모셨으면 탄핵 소추안 끝까지 반대했어야 될 거 아니야. 신문기사 갖고 어떻게 탄핵 소추를 하냐고. 아니 지가 모시던 주군을 못 지킨 새끼가 무슨 아직도 국회에 남아있어. 모시던 주군을 배반하는 놈들한테. 자, 이거 보시죠. 김무성이 같은 그런 친구들이 탄핵에 찬성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친구는 웃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친구는요, 그때 다 기회주의를 갔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자, 제가 그때 보면요. 제가 이 동영상 46-4 보면 정치 자영업자, 이거 개놈들에게 고한다, 뭐 죽어나는 민생, 이런 제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16년 촛불이 그 선고하는 어떤 요소들을 제가 10몇 가지를 그런 원인을 분석해가 넣은 거 있는데 그 중에 보시죠. 무당의 간섭을 받았다고 소문이 들 정도로 제1권력자의 기이한 통치 형태에 대한 반대 효과.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온갖 얘기가 다 들었거든요. 뭐 침 맞았다, 뭐 무당이 가가지고 청와대에서 무슨 구설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진실이 아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롱감이 생겼고 또 그거 어떤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도 그 사람들도 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존심과 쪽팔림 이런 걸 느꼈어요 그 당시에요. 그래 그 지지층들도 말도 그 이후로도 돌아섰고 그 박근혜 지지자임에도 그리고 보수 정권 내에 내부적인 파국적 분열이 있었어요. 당이 갈릴 정도로.
그 원인은 이 친구가 여기서도 뭐 얘기를 하던데, 잠깐 얘기를 하던데,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가 무슨 국회의원 후보하는데 뭐 잘못한 게 뭐 있느냐 하더라고. 뭐 있느냐 그러겠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박근혜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당시에. 지금 그 당시에 그 대표가 누구죠? 그 사람이 뭐 옥새를 들고 나라샤하고 그렇게 있을 정도로 박근혜가 그러니까 비민주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그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으려고 막 누굽니까 그게 그 사람을 대리를 대시고 그런 짓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안 그래도 그 이전에 친박 반박해가지고 심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는 또 박근혜를 비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요, 촛불 전국에 있어 그런 일련 과정에서 전부 기회주의자로 다 변했어요. 우리는 언론을 필터해가지고 용비어 청가를 하다가 갑자기 전부 다 상황이 박근혜가 이제 힘이 없어지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부 법원이고 검찰 헌법재판소가 전부 다 기회주의로 다 변했어요. 대중이 이제 촛불 세력이 어떤 강력한 어떤 힘으로 등장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결합해가지고 그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기회주의로 병행했는데 이런 친구는요, 이 친구는 그야말로 기회주의적으로 했는 행동이 틀림없어요. 거의 저런 사람은 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다 숨어있다가 박근혜 욕했을 거예요. 보나 안 보나. 자기가 보수라도. 그래놓고 이제 한나라당에 살아나고 하니까 이제 기어나가지고 유튜브 한다고 이렇게 머리는 좋은 친구니까 이거 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막 빨고 막 그 당시에 무슨 한나라당 쪽에 반박근혜 책 사람들 막 비난하고 뭐 현 대통령 막 까대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개별스 하듯이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이 친구 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좋은데 이게 개별스 같은 그런 유형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탁 판단이 오네요. 근데 누가 표를 주냐고요 도대체. 너 같은 간신 같은 새끼들 때문에 6.13 지방선거 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아니 6개월씩이나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초치기를 했어? 뭐가 그렇게 무서웠어? 촛불들이 그렇게 무서웠어? 이게 8조 헌법재판소는 심판기간을 접수한 날부터 180 이내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틀려먹었어요. 180일 이내에 선고를 했으면 됐죠. 뭘 그렇게 그걸 180일 이내에 했으니까 뭐 90일로 하든 뭐 100일 만에 하든 뭐 그거는 무슨 법 위반된 것도 없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성격이 아주 강력한 사건에는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지배 환경을 발설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인간은 역사를 보면 합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법적인 판단도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인 일에 있어서는 사회의 어떤 끊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막 충돌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합리적으로 어떤 법률적으로 그걸 다 지켜지지 않는 게 역사예요. 인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인류 수백 년, 수천 년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중요한 상관들을 보면. 현대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떤 깊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단순한 규정 가져가지고 그 규정 의미도 또 모르면서 혼자 얘기하는 거 어디 가가지고 저기 뭐 법령 정보에 가지고 한 개 뚝 띄워놓고 그거 단순히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란 것은 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법조문 한 개도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법조문을 갖다 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판하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냐 해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하는 사람 두드라는 거 전혀 안 해요. 내가 법을 하는 사람들 내가 비판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인데 다 해석을 하고 또 정치적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다른 해석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모든 어떤 관련 국민들이나 이런 뜻이 어떤 거기에 어떤 반영이 되어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6개월씩이나 또 안창호 니들이 헌법재판 미쳐버리는 거야 진짜. 이 양심도 없고 뻔뻔한 걸 뭐가 좋다고 또 개돼지들은 또 존나게 빨고 있어. 아니 세상에 주위에 명문대 나오는 애들도 손석희를 두둔한다니까요. 아니 뭐 한 번 속았으면 실수고 두 번 속았으면 병신이지. 뭐가 병신이야 도대체. 대한민국 수준이 이래요 지금. 지금 박 대통령 왜 깜빵에 있나요? 지금 문재인은 왜 청와대에 있어요? 제 결론은요, 아직도 한국엔 미개한 국민들이 많다 그겁니다. 한국에 미개한 국민이 많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머리는 좋은데 이게 그 진화가 덜 된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진화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진화 덜 되면 좋은데 유튜브 이렇게 하니까 대중의 전파가 되니까 위험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상품 거래의 그 쌈박하고 스마트하고 이제 그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구독자가 이가 최근에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빨랐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보니까 누가 얘기하다 보니까 뭐 4만 3천 명인데 이 사람이 시작한 지가 뭐 2달도 채 안 됐대요. 하루에 몇천 명씩 구독자 늘고 이런 식으로 까대니까 다 먹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일단 유능한 자인데 전체 대한민국 국가나 국민들을 위해서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분류되죠. 저런 사람들은. 내가 한 번씩 이거 비판해야 되겠어.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다들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비판하기 힘들어. 제가 뭐라 막 속도감 있게 이렇게 앞뒤 그거 차포 떼버리고 이렇게 감칠맛 있는 어떤 그런 말투로 쫙쫙쫙 밀고 나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뭐 비판하기가 참 좀 애매하고 그래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 엉터리고 어떤 이런 개멸서 같은 그런 방식으로 다 몰고 가고 있어요. 이 친구는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로 보이고 대한민국은 기회주의자가 너무 많아요. 저 친구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로 보이고 외국에서 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저런 친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길어졌는데 이런 친구한테 내가 20분까지 같이 되고 한 10분이나 15분하고 그만둘라고 했더만 하다 보니 한 20분까지 가버렸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민주당 쪽이든 한나라당 쪽이든 저런 친구, 저렇게 위험한 친구 또는 거기에 가까이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요. 어떤 진영 논리인데 그것을 다 과장을 해가지고 다 단순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유튜브의 어떤 언어 사용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얼렁뚱땅. 왜냐 유튜브는 가볍고 순간적으로 치고 가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게 팍팍 치고 나가버리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 버려요. 천천히 생각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